자, 청기누설 2주차 수상. 자, 13번부터 22번까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13번 문제 한번 볼게요. 13번 문제. 네. 1주차에서 잠깐 언급은 했었는데요. 어떤 개수가 실수인 3차 방식을 갖다가, 식을 갖다가 구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3차니까 ax 세제곱 이렇게 잡아서 풀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인수 정리를 이용해서 다항식 식 찾기인데, 예를 들어서 F1이 1이고 F2가 2고 F3이 3이면 Fx 빼기 X를 근이 X 빼기 1과 X 빼기 2와 X 빼기 3을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게 P-3이 마이너스 3분의 1, P-2가 마이너스 2분의 1, P2가 2분의 1, P3이 3분의 1. 여기 주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잘못 잡는 방법이 왜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네. 자, 요 녀석의 근이, 선생님, 여기다가 마이너스 3 집어넣은 거랑, 마이너스 2 집어넣은 거랑, 2 집어넣은 거랑, 3 집어넣은 거랑, 전부 다 0이 되는 거니까, 얘도 x 플러스 3, x 플러스 2, 이런 놈을 인수로 가지고 있지 않냐? 라고 아이들이 잘못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런 식으로, 2하고, 3하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근을 가지지 않냐, 그리고 최고차항 계수 k 붙이면 되지 않냐. 자, 여기 잡아보면 잘못 푼다라는 거죠. 왜냐면 px가 다항식이어야 하는데 이래버리게 되면 px는 요 다항식 더하기 x분의 1, 즉 유리식 구조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놈을 갖다가 다항식이라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P3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P3 빼기 3분의 1이 0인 것도 맞지만요. 3배의 P3이 1인 것도 맞죠. 네. 자, 다항식 구조로 바꿔줄 수 있으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으니까 이놈을 갖다가 우리가 변형을 해보면 결국은 x 곱하기 px 마이너스 1의 4개 근이 요놈이 된다라는 걸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3을 집어넣고 0이 된다라는 거니까요. 그럼 이건 다항식에다가 x를 곱해도 다항식이니까. 자, 그래서 요놈을 갖다가 이렇게 똑같이 세울 건데, 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자, 이게 지금 3차 다항식이라고 했는데, 이게 4개가 나왔네? 자, 요게 지금 1차를 곱했으니까 4차라서 계수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아까는 3차였는데 이것도 좀 이상했죠.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거는 조공을 다 써버렸어요. 그럼 여기 K 값을 구해야지 되는데, 1이 아닌가? 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죠. 자, 이게 지금 이 K를 어떻게 그러면 구할 거야? 더 이상 주어진 조건이 없는데, 자, 요 식이 어떤 항등식인 거니까, px에 상관없이 x 대신에 0을 집어넣었을 때도 성립을 해야 된다는 걸 이용을 해서 자, 지금 마이너스 1이 여기다가 0 집어넣은 계산 결과 곱하기 k가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걸 이용을 하게 되면, 자, 요 k 값이 얼마가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이너스 36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 뜻이 되겠고요. 자, 그래서 P5 값 구하는 거죠. 네, 여기다가 5를 집어넣고 P5를 계산해 주시게 되면 답이 마이너스 3분의 5, 3번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P5 구하는 문제가 되겠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는요, 제가 제목을 숫자도 똑같다, 이렇게 적어 놨는데, 자, 이게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x 10승을 x 빼기 1로 나눈 나머지는 1이다. 자, 왜냐면 x 대신에 1을 갖다가 집어넣고, 우변과 좌변에 나머지는 상수일 건데, 비교해 주시면 나온다. 자, 그래서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나오는 거죠. 이게 숫자도 똑같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는 뭐라고 주어져 있죠? 자, 이미 2의 3승이 7 플러스 1이다라는 게 친절하게 주어져 있죠. 자, 하지만 주어져 있지 않더라 하더라도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2의 999승 더하기 2의 1000승 더하기 2의 1002승을 7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2의 거듭 제곱 중에서 7에 가장 가까운 녀석을 생각을 해주시면 2의 삼승이 7 빼기 1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7 더하기 1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2의 삼승을 갖다가 x라고 치환을 갖다가 한번 해보면 x 빼기 지금 우리가 7로 나눈 거는 뭐라는 거냐면 x 빼기 1로 나눈 놈이 된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풀이는요. 자, 얼마가 되는 거죠? 네, 첫 번째 풀이는 2의 삼승을 x라고 보게 되면 x의 자, 이게 몇 승이 되죠? 333승. 그럼 요거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는 거예요. 2를 떼고 나면 얘랑 똑같으니까 결국 얘가 2배가 더 붙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까요? 자, 여기도 이제 방법이 두 가지가 나뉘는 건데, 마찬가지로 x의 333승을 만들어주고 싶으시면, 그냥 8배의 x의 33승.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얘를 x 빼기 1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랑 같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이제 1을 집어넣게 되면 값이 나머지가 얼마가 나오죠? 네, 11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도 답이 11이 아니죠. 자, 숫자로 나누는 형태가 식으로 나누는 형태랑 똑같다 뿐이지 실제로 그 나머지 값이 같은 건 아니에요. 조금 덜어내고 다시 한번 더 나눠야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11이 나왔으면 이제는 우리가 쉽게 나눌 수 있는 계산 결과니까 조금 다운그레이드를 시킨 다음에 다시 8로 나눈 걸 갖다가 7로 나눈 걸 생각해 주시면 되니까 답이 4가 된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풀이는 여기를 그냥 x의 334승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요거는 3배로 묶어버릴게요. x의 334승을 x 빼기 1로 나눈 걸 갖다가 물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11이 나와서 답이 아까 4였고요. 자, 얘 같은 경우 1 집어넣게 되면 그냥 4가 나오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나눠 떨어지는 거는 버리고, 자, 그리고 남은 녀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묶어 나누기랑 약간 비슷한 개념이 있어요. 자, 1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자, 방식이 1차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모든 A 값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인수분해를 어떻게 가리키시나요? 인수분해란 내림차순 혹은 오름차순으로 정리를 한다. 단 미지수가 있는 경우에는 차수가 조금 낮은 걸 기준으로 내림차순, 오름차순 한다라고 배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 x에 관한 녀석이더라 하더라도요. 자, 이건 x는 3차식인데 a는 2차식이기 때문에 a로 나눈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게 식에 훨씬 더 간단하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자,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하게 되면 2차, 1차 상수 이렇게 항이 3개인데 x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하게 되면 3, 2, 1, 빵 이렇게 되니까 항이 4개라서 생각하기가 조금 더 어렵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15번 문제는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조금 정리를 갖다가 해본다. 그래봐야 기껏해봐야 우리가 익숙한 2차 방정식이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인수분해하는 거는 저희보다 애들이 더 잘해요. 네. 자, 여기도 이제 인수분해 해봐 하면은 제가 버퍼링 걸리고 있는 사이에 아이들은 풉니다. 왜? 인수분해를 졸라 연습을 많이 했을 테니까요. 자, 이렇게 크로스 시켜서 인수분해가 요놈의 값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되죠? 여기가 x제곱이 마이너스면 여기가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이쪽으로 분배시키는 게 자연스럽다. 요렇게 되겠다 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겠니? 자, x 마 a 마 2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는 x제곱 그리고 ax 플러스 a 이꼴 0이다. 자, 요 녀석이 지금 0 이렇게 되어 있었으니까요.
자, 되셨나요? 자, 이 상태에서 이게 이제 1차식의 완전 제곱식을 갖다가 인수로 가진다라고 했습니다. 나눠서 당연히 푸셔야 되겠죠. 첫 번째,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 판별식 D를 쓰면 금방 나옵니다. 자, A가 4 또는 0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고요. 또 얘의 근과 얘의 근이 겹치는 경우, 즉 X 대신에 누구를 집어넣어야 되죠? A 플러스 2를 집어넣고 푸시면 A 플러스 2의 제곱에 A의 A 플러스 2 더하기 A 이꼴 0을 만족해주는 A 값을 찾아주시고요. 자, 이때 이 A 값이 실근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실수 A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판별식 한번 때려주시고 된다, 양수다 그러면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근과 개수와의 관계를 써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분의 7을 뽑아주시고 여기서 4를 뽑아주시면 되니까 답은 2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고사 문제죠. 자, 고1 내신 대비를 하면서 오히려 대치는 요렇게 문제들을 애들이 다 풀리니까 잘 안 나오는데 약간 대치에서만 벗어나도 학교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문제들을 변형을 해서 좀 많이 내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이것도 시험 문제, 기출 문제이긴 하지만 원래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고요.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자, 30번 문제죠. 네.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X 빼기 A를 인수로 가지는 다항식 PX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4차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X하승에 자 290이라고 하는 아주 재미난 숫자죠. 요거를 변형할 수 있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복이차식 형태의 녀석인데 얘가 개수와 상수항이 모두 정수인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요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서로 다른 세 개의 다항식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면 2차식, 1차식, 1차식 이렇게 되거나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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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이렇게 되는 건 안 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2차식, 1차식, 1차식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건데 복이차식이면서 지금 이렇게 지금 1차항하고 상수항이 1차항하고 3차가 없기 때문에 알파를 근으로 가지면 반드시 마이너스 알파도 근으로 가진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녀석이 자, 어떤 알파의 제곱, 그래서 뿔마 알파를 근으로 가질 수밖에 없고 남은 녀석이 근이 어떻게 되겠냐면은 요걸 좀 짜 맞춰 주시면 어차피 x제곱을 t라 보게 되면 x제곱에다가 자, 어떤 구조일 수밖에 없냐 하면 자, 어떤 구조일 수밖에 없죠? 알파 제곱에다가 어떻게 되는 거죠? 네, b. 자, 요렇게 개수를 짜 맞춰 주시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네, 자, 요렇게 맞춰 주셔도 되고요. 사실 여기서 이게 좀 풀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면 요거를 치환을 갖다가 해주시면 되는데 사실 여기서 어떻게 치환을 할 거냐? 치환하셔도 되지만 어차피 이 녀석과 이 녀석의 합이 290이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으면 290 빼기 알파 제곱이라고 잡는 게 훨씬 더 간단합니다. 자, 두 개 근의 합이 290이다라는 걸 이용합니다. 근데요, 그래 버리면 요 녀석은 1차, 1차로 두 개가 인수분해가 되겠지만 얘가 더 이상 인수분해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이 되면 안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290 빼기 알파 제곱, 이 알파는 어떤 정수일 텐데 자, 이게 지금 왜 정수냐면은 자, 이게 뭐죠? 이게 지금 자연수 A를 인수로 가진다고 했으니까 뭐 자연수겠네요. 네, 그 알파 제곱은 이제 어떤 자연수, 제곱수가 되겠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족해주는 거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봅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건데요. 쭉 써볼 수밖에 없어요. 알파 제곱이 1일 때 이거는 289인데요. 참고로 289는 17의 제곱, 즉 제곱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2면 4인데요. 286은 제곱수가 아니죠. 자, 3이면 9인데요. 그러면 이건 281 이런 식으로 가서
자, 직접 몇 개 안 되니까 세려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이제 11의 제곱, 121까지 가게 되면 169까지 가고, 자, 11의 제곱이고 13의 제곱이니까 그 사이는 없죠. 자, 그래서 이게 몇 개가 되겠느냐를 생각하실 건데, 자, 이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지금 1부터 11의 제곱까지 가니까 얼핏 잘못 생각하게 되면 얘 개수가 이제 몇 개가 나오느냐. 이게 1의 제곱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17의 제곱까지 가겠죠. 네, 자, 요렇게 11의 제곱까지 갔고, 그 다음에 이제 169,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이제 289까지 17의 제곱까지 갔을 겁니다. 그럼 얼핏 보면은 이 A 제곱, 알파 제곱이 될 수 있는 게 이렇게 17개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때 어떻게 되는 걸 빼주셔야 되냐면은 1의 제곱, 17의 제곱, 그리고 11의 제곱, 13의 제곱, 이 4개가 돼버리면 남은 것도 제곱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1차식의 곱이 이제 4개로 이제 인수분해가 된다. 이런 상황인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개수가 몇 개냐라고 물어봤는데 17에서 그 4개를 빼주시면 된다. 요 뜻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의 최대값을 물어봤는데 B는요, 알파 제곱과 290 빼기 알파 제곱인데, 자, 여기 지금 B죠, 전개하면. 그럼 요게 최대값이 되는 건데, 요거를 그냥 X라고 보면은 2차 함수예요. 대칭축이 얼마쯤 되냐면은 145가 되는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이기 때문에 언제 최대가 되는 거죠? 대칭축에 가장 가까운 값일 때 최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알파 제곱이 될 수 있는 것 중에서 대칭축에 가장 가까운 걸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게 얼마냐면 11이고, 아까 여기가 아까 제가 144를 빼먹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17개가 나왔고, 이 144라고 하는 녀석을 집어넣고, 그러면 그때 그 값이 가장 145하고 근접한 값이죠. 그래서 145를 집어넣은 그 값이 바로 뭐가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까? 네, 최대값이 된다. 그러면 그때 A 값은 얼마냐? 12가 된다.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좀 문제를 조금 바꿔낼 수도 있는데, 바꿔내면 아마 여기 있는 요 숫자를 바꿔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것만 지도해 주시면 변형하기도 되게 쉽습니다. 자, 1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다항식 중에서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가지는 1차식의 인수를 가지는 녀석을 물어봤습니다. 자, 17번. 자, 마이너스 x 3승 더하기 4x 플러스 n 중에서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는다. 당연히 알파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요때 요 알파의 정체는 정수, n도 정수. 자,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알파를 집어넣은 게 0이 되니까 n이라고 하는 게 알파 세제곱 빼기 4알파인데, 이거는 알파 빼기 2와 그리고 알파와 알파 플러스 2 요렇게 건너뛰면서의 곱이 되는 형태예요. 자, 차이가 2씩 밀리고 있죠. 자, 그런데 이때 1차식을 인수로 갖는 것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이 n의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알파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럼 이게 뭐든 간에 똑같은 값이 나오더라 하더라도 그 다항식의 종류가 몇 개냐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 n이라고 하는 게 1부터 100까지인 거니까 알파를 집어넣으면은 얘가 뭐 증가하다가 감소하겠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계속 증가하겠죠. 그래서 몇 개 안 되니까 직접 넣어주시면 되는데, 자, 우선은 알파가 마이너스 2하고 0하고 2는 배제합시다. 어차피 n이 0이라서요. 자, n이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라고 돼 있죠. 그럼 알파가 1인 경우하고 마이너스 1인 경우를 해봐야 되는데 1을 집어넣게 되면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올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참고로 얘는 홀수차 함수이기 때문에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건데 그것까지 모르더라 하더라도 직접 집어넣으셔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뿔마 2 사이의 값은 다 해결을 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알파가 3인 거하고 마이너스 3인 거 이런 걸 집어넣을 차례예요.
자, 3하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을 건데 3을 집어넣게 되면 값이 얼마가 나오죠? 자, 3 집어넣게 되면은 3 곱하기 5니까 15 나옵니다. 아직 너끈하죠? 네, 마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5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알파가 이제 4랑 마이너스 4인 경우도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4 집어넣게 되면은 이제 2 곱하기 4 곱하기 6이라서 2 곱하기 4 곱하기 6이라서 48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자, 5를 집어넣게 되면 100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n의 종류가 하나, 둘, 서희, 너희, 다섯, 여섯, 7개가 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18번 문제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좀 더워서 자, 잠시 옷을 좀 벗었습니다. 자, 1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제목이 교대식 대칭식이라고 되어 있죠. 어디까지 가리킬 거냐가 되게 많이 고민이실 건데, 사실 교대식 대칭식에 깊게 들어가면은 애들이 어차피 우리가 써먹으려고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기보다는 간단하게 연습을 시켜서 활용을 갖다가 할 수 있게끔 가리키는 게 좋습니다. 자, 결국 18번 문제는 결국 인수분해하는 문제잖아요. 그죠? 네. 네. 자, 한번 볼게요. 자, 교대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임의의 두 문자를 바꿨을 때 원래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은 결과가 나오는 걸 교대식이라 그래요. 원래 교대식이라고 하는 걸 정확하게 증명하는 방법은 XYZ에 대한 교대식이 있는데, 얘를 갖다가 임의의 두 문자 Y랑 X를 바꿨다고 치죠. 그러면은 원래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은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교대식의 정의에 의해서 제가 X 대신에 Y를 대입을 시켰을 때, 자, 이게 YYZ라는 식과 YYZ식은 같은 식이 되어야 하는데, 마이너스를 갖다가 붙은 식이 같게 되려면 0이 될 수밖에 없죠. 즉, X 대신에 Y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라는 소리가 되겠으니까, X 빼기 Y를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임의의 두 문자를 바꿨을 때 이게 다 성립한다는 것은요, 각각을 뺀 녀석을 인수로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교대식의 원리인 겁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갖다가 잘 모르더라 하더라도 이 정도는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어요. X 대신에 1을 집어넣고 0이 되면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도 직접 전개하지 말고 A 빼기 B를 인수로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A 빼기 A 대신에 B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0이 되는 가정만 생각을 해주시면, 아, A 빼기 B를 인수로 갖고 있을 텐데, 식구조상, 자, 식구조상 나머지 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전개해서 내림차순 정리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만, 자, 교대식을 설명하는 예제로 설명했고요. 자, 이게 4차식인데 이게 3차식이니까 남은 형태들 같은 경우에는 몇 차가 된다? 1차식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대칭식을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대칭식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두 문자를 갖다가 집어넣었을 때 식의 변화가 없는 걸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X, Y를 바꿔도 똑같은 식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교대식은 뺀 거를 인수로 가지고 있으니까 대칭식은 더한 거를 인수로 가지고 있냐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대칭식인 경우에는 더하기 인수를 가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한 개만 가지면 나머지 것들 더한 것들은 다 인수로 가진다는 성질이 있어요.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었을 때 0이 된다는 건 XYZ에 대한 대칭식이라면 Y 대신에 Z를 집어넣은 결과도 똑같기 때문에 X 더하기 Z를 인수로 가진다는 소리가 되겠고요. 또한 이 녀석을 갖다가 뭐라고 바꿔주시면, Z로 바꿔주시면 Z 더하기 Y도 인수로 가진다. 이렇게 증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교대식과 대칭식은 그래서 약간 인수분해를 빨리 하는 테크닉이에요. 자, 그런데 교대식과 교대식을 곱하면 뭐가 되겠느냐를 잘 생각해 보시면, 문자를 바꿨을 때 식의 변화가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변화가 없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대식 곱하기 교대식은 대칭식이 되겠습니다. 교대식 곱하기 대칭식은
교대식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붙지만 대칭식이 변화가 없으니까 그냥 교대식이 되고요. 대칭인 경우는 그냥 대칭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교대식이고 이것 또한 교대식이니까 여기는 대칭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ABC에 대한 대칭의 1차 구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떤 개수를 K만 붙여주시면 끝난다라는 건데 전개를 하든 숫자를 집어넣었던 상관이 없으나 이 문제에서는 전개보다 개수만 비교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A 삼등 B를 비교한다고 치면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요 녀석과 이 녀석이 곱한 놈이 되기 때문에 K가 마이너스 1이다. 자, 요렇게 원리를 알고 있으면 암산 수준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첫 번째 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고요. 네, 두 번째 녀석은 인수분해를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A4승, B4승, C4승에 마이너스 2배의 A제곱, B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배의 B제곱, C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배의 C제곱, A제곱인데 이 녀석이 누구다? B다라는 겁니다. 이 녀석을 인수분해하여라는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대칭 구조이거든요. 그렇다고 이게 대칭식이 더한 걸 인수로 가지냐? 그런 보장은 없다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한 문자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좀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기껏해봐야 짝숫자밖에 없기 때문에 제곱을 t로 보게 되면은 2차식이거든요. 그렇게 보셔도 되고 아니면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 주셔도 돼요. 보기차식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완전 제곱식 처리를 갖다가 조금 해주시고 자, 됐죠? 네. 그리고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을 갖다가 정리를 할 건데 자, 요 녀석, 요 녀석, 요 녀석을 정리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C제곱에 2배가 붙으니까 그냥 2배의 B제곱, C제곱 이렇게 할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C4승입니다. 요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이 소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인수분해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요게 A 더하기 B와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라서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C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를 갖다가 쓱쓱 넣게 되면 이거 더한 녀석이 요 놈이 된다. 이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 또한 인수분해가 되는데 자, 그런데 다시 합차가 되니까 A 더하기 B 빼기 C,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그리고 A 빼기 B 더하기 C, A 빼기 B 빼기 C.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너무나도 유명한 구조죠. 나중에 헤론의 공식을 유도를 할 때도 요 인수분해가 필요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시 어떤 녀석이냐면 그냥 방금 요 식에다가 변화만 조금 바뀌었는데 여기가 4차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 녀석 또한 우리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뭐 A 빼기 B를 집어넣고 A 대신에 B를 집어넣고 0이 된다는 것만 확인할 수가 있으면 요런 형태로 묶인다는 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것도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거는 위에다가 쓸게요. 자, A4승에 B 빼기 C 더하기 B4승에 C 빼기 A 더하기 C4승에 얼마가 된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냐면 A 빼기 B입니다. 요거 인수분해하여라 뭐 요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요것도 A 대신에 B를 집어넣고 0이 되는지 확인. 그럼 마찬가지로 뺀 놈을 인수로 가지고 있을 거야. 됐죠? 네, 자, 요게 교대식이고 교대식이니까 대칭식 구조인데 2차 대칭식 구조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잡아야 되냐 하면 자, A제곱, B제곱, C제곱 이렇게 대칭 구조로 잡아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다가 뭐까지 붙여야 되냐면 A, B, B, C, C에 또 붙여주셔야 돼요. 그런데 자, 어떻게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냐면 여기에서 요 녀석에다가 자, 요거는 K배를 붙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L배를 붙여주셔야 돼요. 대칭식이라고 보장성이 있는 거지 개수가 똑같다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자, 되셨나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인수분해를 시켜놓고 K와 L을 찾는 방법은 개수 비교해서 두 개를 연립하셔도 되고요. 숫자를 집어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해보시면은
K하고 L이 공교롭게도 둘 다 1, 1이 나온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림차순으로 정리해서 푸는 게 더 빠를지 몰라요. 자, 하지만 내용적인 부분을 갖다가 설명하는 예제로서 18번 문제를 채택했습니다. 자, 각각을 인수분해한 상태에서 계산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6이고 x제곱 y제곱 z제곱이 12일 때 x 5승 y 5승 z 5승. 자, 저번 시간에 제가 했던 문제의 복습 버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다시 좀 보자고 했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식이 2개고 미지수가 3개면 어떤 특수한 상황 빼고는 풀리지 않더라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xy, yz, zx를 구해보면 이 문제 또한 12가 되기 때문에 x제곱, y제곱, z제곱과 xy, yz, zx가 모두 두 개가 같은 경우는 x, y, z가 모두 같더라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x, y, g가 모두 2씩 갈라해 주시면 되니까 답은 x 5승, y 5승, z 5승 구하라고 했으니까 32 곱하기 3, 96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가끔요, 지금 이 문제 물어보는 것처럼 이렇게 x 5승, y 5승, z 5승을 구하라고 하는데 x, y, z가 다른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갖다가 좀 보자고 한 겁니다. 자, 식을 계산을 해봤더니 합리적인 의심에 의해서 우선은 얘가 x, y, y, z, zx를 구해서 12가 나와서 같다. 이렇게 풀었는데 그게 아니라면 어떤 특수한 방법 아니면 안 풀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어떤 좋은 방법이 있냐면 이것들을 이용을 하면 저희가 뭘 계산을 할 수가 있냐면 보통은 x 더하기 y 더하기 z 나와 있고 xy, yz, zx 나와 있고 그래서 요 결과들을 가지고 우리가 아마 한 개씩이 더 주어져 있을 거거든요. x, y, z라던가 혹은 x 3승, y 3승, z 3승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t 3승 그리고 자, 요 놈이 x, y, y, z, zx를 구해보시면 얼마가 되냐면 12가 되니까 12t제곱. 자, 그래서 이게 6, 죄송합니다. 6이고 그 다음에 12t고 그리고 아마 여기가 뭐가 하나 더 주어져 있었을 거예요. 실제로 얘는 구해보면 이제 x, y, z가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나왔던 거고요. 안 그러면 뭐가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이거를 다운그레이드를 푸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를 찾아야 되는데 결국은 이건 답 찾는 과정이랑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방법도 있더라는 겁니다. 자, x3승이 6x의 제곱 더하기 빼기 12x 빼기 무언가 이렇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여기서 x를 하나 더 곱하면 3차인데 3차는 다시 2차로 다운시킬 수 있고요. 다시 5차도 같은 방법으로 하게 되면 3차 이하로 다운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변변 쭉 다 x3승, y, x5승, y5승, z5승을 다 더하면 한 번에 묶여서 더해서 계산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런 문제는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0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여기가 3차가 1차로 바로 다운그레이드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0으로 나오는 문제에서는 이렇게 차수 다운의 방식으로 풀기도 합니다. 자, 2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기고 문제인데요. 자, x에 대한 다항식 fx가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fx를 x 빼기 1의 제곱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이것까지 곱한 녀석까지 나누었다. 와, 몫은 모르겠다. 버트 나머지는 x3승 빼기 2다. 여기 나와 있고요. 자, 문제를 하나 더 쓰면 자, 근데 이번에는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으로 나누었다.
자, 여기 목소리 Q1이라고 쓰면 여기는 Q2X 쓸게요. 근데 얘 나머지가 2X 3승 빼기 1이다. 자, 이때 A하고 B에 대한 값을 갖다가 계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4차고 4차거든요. 그럼 여기가 똑같은 차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춰서 푸는 건 거의 미친 짓에 가깝고요. 제가 소개할 방법은 저는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은 놈이니까 이 녀석을 이쪽으로 넘기고 이 녀석을 이쪽으로 넘겨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얘로 묶어서 했을 때 난 내 알 바 아니지만 어떤 놈들이 계산이 돼. 요거 곱하기 요거에서 요거 곱하기 요거 한 놈을 뺀 놈이 계산이 되겠죠. 이렇게 넘겨버리면 x3승 그리고 요 새끼가 지금 더하기 1인가요? 네. 그러면 넘기면 마이너스 3이야. 요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 있는 놈이 찢고 뽑고 뭔 지랄을 해서 어쨌든 3차를 만들어줘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직접 나누셔도 되고요. 개수를 이렇게 맞춰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2차항 개수가 0이기 때문에 여기가 A니까 마이너스 A 이렇게 맞춰놓고 자, 저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이너스 AB가 자, 지금 이게 넘기면 3인가요? 네. 자, 마이너스 AB가 마3, 3이니까 마3이 된다라는 걸 하나를 건질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누구죠? B 더하기 마이너스 A제곱, 즉 B는 A제곱이다. 왜냐면 이제 X제곱이 X의 1차상이 0이니까요. 자, 요거 두 개를 푸시면 우리가 구하는 게 A3승은 마3, AB도 마3, 답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더라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인 풀이는 이렇게 두 줄이 전부 답니다. 자, 21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본 거는 올림푸스 평가 문제집이라고 예전에 있었던 거기 문제였고 거기서 나온 이후로 계속해서 시험 문제 잊혀질 법하면 나옵니다. 네, 아직도 올림푸스라는 문제집이 있죠. 자, x에 대한 2차식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7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네, 자, 문제 뭐 바꿔내기는 뭐 쉽습니다. 자, 요 녀석이 fx로 나눈 몫은 모르겠지만 나머지는 gx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fx고 자, fx로 나눴고 여기가 gx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2차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가 1차 이하의 식, 여기가 2차식, 여기가 1차식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이 녀석을 gx 1차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1차 이하로 나누든 1차로 나누든 나머지는 얼마가 된다? 네, 어떤 숫자 값이 될 거라는 겁니다. 네, 근데 이 녀석이 누구라고 했냐면 fx 그리고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2x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나와 있다 소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머지가 숫자가 되어야 되니까 0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이 녀석을 제가 A라고 잡아버리면 fx식은 간단하게 나와버려요. 어떻게 나오죠?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자, 넘긴 거니까 4 플러스 a야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요 소리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면 여기에서 다시 개수. 자, 여기는 1차 이하는 내가 믿을 수 없지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놈이 요 놈이에요. 요게 개수 비교해서 인수분해도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자, 뒤에는 1차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자, 그래서 얘가 x가 된다는 건 확인할 수가 있고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가 플러스 1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전개를 시켜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이제 나머지가 1차 이하식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이쯤 돼서 보면은 이 문제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지고 있다라는 게 조금 보일 거예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게 되면 0이 된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어쨌든 묶였으니까 이 녀석도 p배의 x 플러스 1 이런 구조여야 하고
그럼 얘가 P배 X 플러스 1로 묶였으니까 여기는 없어져야 되죠. 나머지가. 즉 A가 0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개시켰을 때 4x하고 마이너스 2x가 나오니까 2x. 그러면 P라고 하는 게 1이어야지 다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된다. 그래서 gx는 x 플러스 1이고요. 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g7의 값은 8이다. 요렇게 정리할 수 있다. 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문제는 이걸 어떻게 풀 거냐? 너무 어렵다 생각하셨을 겁니다. 처음 보신 분들은 그럴 거고요. 네. 자, 어차피 조금 이제 알려져서 몇 번 보신 분들은 그냥 기계적으로 푸실 것 같고요. 자, 나와 있는 배경 지식을 조금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자, 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자, 얼마죠? C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빼기 B제곱이죠. 다시 더하기 AB분의 누구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C제곱이 2를 만족해주는 실수 ABC에 대해서 이거 세 개를 다 곱한 값이 얼마냐? 요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정석풀이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할게요. 정석풀이는 양변에 BCD를 갖다가 곱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럼 여기는 A가 곱해지고 B가 곱해지고 C가 곱해지고 3차씩 전부 다 3차씩. 아마 3차 이하식이 나올 건데 3차씩이 나올 겁니다. 자, 정리를 한 다음에 내림차순으로 A에 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다고 칠게요. 네, 자, 어차피 정리는 하실 수가 있으실 테니까 자, 우선 정석풀이부터 먼저 설명을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면 아마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은 여기서 인수분해를 못해요. 자, 인수분해가 x 대신에 1을 집어넣고 0이 되면 x 빼기 1을 인수로 가진다. 요건 아실 거고요. 아까도 a 대신에 b를 집어넣고 0이 되면 a 빼기 b를 인수로 가진다. 요것도 아실 거예요. 그러면 a 대신에 b 플러스 c를 집어넣으면 0이 되면은 a 빼기 b 빼기 c를 인수로 가진다는 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이해가 되죠. a 대신에 b 플러스 c를 집어넣게 되면 바로바로 사라지는 걸 갖다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가 a에 b 플러스 c를 인수로 가지고 남은 것들은 계속 이렇게 짜맞추기 형태로 들어가시면 돼요. 더 이상 없고 상수항 부분만 봐야 되니까 b 빼기 c의 제곱이다. 다시 이걸 합차로 뜯어주시게 되면 a 빼기 b 빼기 c 그리고 a 빼기 b 더하기 c 그리고 a 더하기 b 빼기 c 이렇게 인수분해가 3개가 돼서 2개랑 나머지 1개가 같다라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이 계산 결과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하면 어느 걸 집어넣었던 간에 예를 들어서 A가 B 플러스 C였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A 대신에 B 플러스 C를 집어넣게 되면 여기가 마이너스 2BC가 되면서 약분이 돼요. 마이너스 2라고. 자, 이렇게 얘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A가 B 플러스 C라고 했으니까 B 대신에 집어넣게 되면 이번에는 빼기가 붙어서 더하기가 돼서 여기가 2가 되고 같은 방법으로 여기도 2가 돼서 2 해서 2를 만족하고 곱하게 되면 답이 마이너스 8이다. 이 결과를 갖다가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나 정석풀이 방법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빠르게 접근해서 풀 수가 있냐라는 거냐면 이 식 구조가 어차피 대칭이 되는 구조예요. 맞죠? 임의의 두 문자를 바꿔도 식이 똑같이 성립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생각하시면 자, 우리가 경험에 의한 것도 좀 있기는 한데요. A 대신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집어넣는 생각만 하시면 여기가 이 마이너스 2BC가 나와서 마이너스 2가 되는데 그럼 이제 이 B라고 하는 놈 대신에는 A 빼기 C를 집어넣을 거잖아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CA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와서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마이너스 2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의 합이 어느 하나랑 같으면
얘가 2가 되는데 결국은 이건 대칭식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게 두 개의 합이 나머지 하나가 돼도 똑같을 거라는 걸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를 전개시켜 보면 3차식이니까 인수가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돼버리면 두 개가 2가 되고 나머지 하나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8이다. 요렇게 접근하실 수도 있다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2주차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3주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